혹시 주변에서 정말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제안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뭔가 이렇게 솔깃하면서도 어딘가 좀 미심쩍은 그런 이야기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다단계 판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등록 판매원 수가 무려 720만 명이라는데 와 정말 엄청나죠. 네, 그 숫자만 보면 정말 대단한 규모죠. 근데 실제로 수당을 받은 사람은 17% 정도래요. 그것도 연평균 수령액이 한 132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네, 통계가 그렇죠. 상위 극소수를 제외하면 사실상 수입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상위 1% 미만은 연평균 7천만 원 이상을 번다고 하던데 그럼 나머지는 정말 거의 못 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소득 불균형이 이 다단계 판매 구조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뛰어들고 또 왜 극소수만 성공하는 걸까요? 이 복잡한 세계 오늘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자료들은 이 다단계 판매의 법적인 정의부터 시작해서요. 시장 현황, 참여자들의 실제 소득,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어떤 사회 심리적인 요인들까지 좀 다각적으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합법적인 사업 모델과 또 불법적인 피라미드 사기, 이 경계가 어딘지, 그리고 이게 우리 개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균형 있게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법적으로 다단계 판매가 정확히 뭔가요? 그냥 물건 파는 거랑은 다른 거죠. 아, 네. 핵심은 후원 수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상품을 팔아서 이익을 얻는 것 말고요. 내가 모집한 하위 판매원 또나 그 아래 단계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해서 일종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를 말해요. 아하, 그러니까 사람을 데려오고 그 사람이 또 팔면 저한테도 이익이 오는 그런... 맞습니다. 그게 일반 방문 판매하고 다단계를 나누는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렇군요. 법조항들을 보면 가입비 1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된다거나 200만 원 넘는 고가 상품 팔면 안 된다, 합숙 강요 금지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네, 방문 판매법에 명시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이걸 좀 교묘하게 피하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합법이랑 불법 사이 그 경계가 실제로는 좀 모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법에는 분명히 금지 조항들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변칙적인 방법으로 그걸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뭘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게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합법업체인지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아, 공정위 등록 여부. 네, 미등록 업체는 그냥 불법 피라미드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 하고요. 물론 등록됐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괜찮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되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시장 규모도 꽤 크네요. 2023년 기준으로 약 5조 원이나 되고 한국 아무웨이나 애터미 같은 상기 10개 회사가 전체 매출의 거의 80% 가까이를 차지한다고요? 네, 78% 정도 됩니다. 시장에 굉장히 소수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이런 구조가 이제 막 시작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성공하기가 더 어렵다는 뜻인가요? 신규 업체나 이제 막 뛰어든 개인 사업자가 성공하기는 정말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문제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소득 불균형이에요. 수당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위 1% 미만이 전체 수당의 절반 이상, 거의 53%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와, 1%가 절반 이상을요? 정말 극심하네요. 네, 그렇죠. 이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말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인 거죠. 하위 판매원들의 노력과 매출이 결국 상위 판매원의 수입으로 직결되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료에 보니까 불법 조직들은 아예 취업 사기처럼 접근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막 합숙시키면서 외부랑 단절시킨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거의 범죄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특히 불법 피라미드 조직들은 심리적으로 통제하거나 소위 쇠뇌 기법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쇠네요? 네, 외부 정보는 차단하고 자기들 조직의 논리만 계속 주입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아, 무섭네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가족이나 친구 같은 정말 가까운 인간관계를 사업 도구로 활용하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아,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네, 그래서 결국 돈 잃는 건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소중했던 관계마저 파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심리적 압박이나 고립 때문에 정말 큰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런데요, 합법적인 회사라고 해도 꼭 문제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유명한 외국계 회사인 뉴스킨도 허위 과장 광고 문제로 소송이 있었고 허벌라이프도 미국에서 피라미드 사기 논란 끝에 엄청난 합의금을 냈다고 하던데요. 그럼 소비자나 혹은 이걸 해볼까 고민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뭘 제일 조심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합법 등록 여부 확인은 기본이고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가장 중요한 건 그 회사의 수입 구조, 그러니까 후원 수당이 실제로 어디서 나오는지를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수입 구조요? 네, 건전하게 상품이나 서비스가 유통되면서 생기는 이익을 나누는 건지 아니면 상품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실제로는 물건 거래 없이 그냥 신규 회원 모집하는 것 자체에 의존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건지 이걸 봐야 해요. 아, 그러니까 물건 판매가 중심인지 사람 끄는 게 중심인지? 그렇죠. 만약 후자, 즉 사람 모으는 데만 집중하는 구조라면 합법을 가장한 피라미드일 가능성을 좀 의심해 가야 합니다. 그렇군요. 명확하게 구분이 필요하겠네요. 자, 만약 여러분께도 이런 달콤한 성공 신화를 내세우는 제안이 온다면요. 감정에 막 휩쓸리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합법 업체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실제 참여자들의 평균 소득 통계 같은 객관적인 정보들을 한번 찾아보시길 정말 권해드립니다. 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성공 확률이 이렇게나 낮은데도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성공 신화에 매료되는 걸까요? 글쎄요. 어쩌면 이 현상 자체가 우리 사회 깊숙한 곳에 있는 어떤 불안감이나 혹은 성공에 대한 아주 간절한 열망의 또 다른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 드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